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서울 근교의 고급 병원의 VIP 병실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환자의 회복을 방해할 만한 소음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물론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프라이버시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다. 서윤정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작은 변화라도 즉시 의사와 간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다. 사실 윤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병원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두고 진행된 병마는 그녀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이제 43이 된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한때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자신의 미모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강민호,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얻었다. 윤정은 우아한 금발 머리와 반짝이는 미소,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몸매를 지닌 여자였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넣는 성격이었고 연애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침실에서도 주도적인 성향을 보이며 상대를 사로잡을 줄 알았다. 윤정은 대학 시절 남편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떠올렸다. 그녀는 민호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며 유혹했고 그것이 성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가장 친한 두 친구가 함께 있다는 사실도 큰 매력이었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두 명의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하는 기회를 거절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게다가 민호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였다. 키가 188cm의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고 짙은 갈색 머리와 날렵한 턱선은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큼 완벽했다. 그는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조각상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원하던 남자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고 그것이 민호라고 믿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경험과 매력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그렇게 그녀는 성공적으로 강민호와 결혼했고 그의 재력 있는 가문에 들어서며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정리해야 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더럽혀질지도 몰랐다. 이하나와 정서연,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셋은 모두 외동딸로 자랐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친자매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나는 밝은 갈색 머리에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여성으로 친근하고 다정한 이미지가 돋보였다. 그녀는 박준혁이라는 성실한 남성과 결혼했다. 그는 재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비록 화려한 저택을 소유하진 못했지만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다. 박준혁은 이하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노력 덕분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특허권도 호화로운 저택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둘은 충분히 행복했다. 그러나 서윤정은 가끔 준혁과 농담 삼아 장난을 치며 가벼운 유혹을 던지곤 했다. 특히 그들이 함께 수영을 즐길 때면 더욱 그랬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단둘이 있을 때면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좋아했고 준혁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녀에게 묘한 재미를 주었다. 그리고 항상 혼자였던 정서연, 깔끔한 브라운 헤어에 세련된 안경을 쓴 그녀는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깊고 부드러운 눈빛과 은은한 미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균형 잡힌 몸매는 서윤정마저도 부러워할 정도였다. 세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존재였다. 그들 곁에는 늘 많은 남자들이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강민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상이었다. 때때로 조용한 순간이 오면 윤정은 대학 시절 세 사람이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언제나 주도적인 사람이었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녀는 민호에게 강하게 끌려서 그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 열망이 너무 강해 종종 하나와 서연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애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가장 큰 만족감은 민호가 그녀에게만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감정을 그에게 주고 싶었고
그 순간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즐거움이었다. 그런 경험들은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윤정은 항상 자신이 승리한 여자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와 서연 역시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가 민호와 결혼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 윤정에게는 과거를 회상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두 친구가 병문안을 왔고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남편과 8명의 자녀 그리고 시부모님이 먼저 다녀갔고 이제 남은 시간은 그녀와 두 친구만의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민호뿐이었다. 그리고 하나, 준혁, 서연이 그녀에게 있어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와줘서 고마워. 윤정은 나날이 약해지는 몸을 느끼며 힘겹게 말했다. 당연하지. 하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할 말이 있어.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대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지켜줄 것이었다. 괜찮아. 우리가 왔잖아. 정서연은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음을 앞둔 친구 앞에서 담담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서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은 내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우린 영원한 자매야. 윤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당연하지.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나는 그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나누었다. 그 순간 윤정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가 병으로 쓰러지는 동안에도 두 친구는 언제나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윤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오래전 내 어리석은 실수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돼서 미안해. 이하나는 순간 얼굴을 살짝 찡그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난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해. 사실 윤정이 과거 했던 제안으로 니네 하나가 임신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장난삼아 하나의 피임약을 주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하나는 출산 중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고 결국 긴급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23세 나이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큰 가족을 꿈꾸던 하나에게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다. 그녀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편 강민호는 하나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마워. 윤정은 힘겹게 속삭였다. 그래도 아직도 미안해. 하지만 하나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하나의 아들 태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것을 보며 자신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고 태우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윤정은 불임 치료를 위해 전문 병원을 찾았고 1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첫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 그때 그녀는 25살이었다. 고마워, 윤정아.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떠올렸다. 태우와 민호, 그 둘은 그녀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서연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연아, 윤정은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탁이 있어. 말해봐. 민호를 잘 부탁해. 윤정은 서연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너희 둘 다 부탁할게. 당연하지. 우린 민호를 사랑해. 그리고 절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 우리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거. 알아. 하지만 그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난 그가 평생 행복하길 바라. 윤정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친구들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는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까지도. 서윤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강민호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는 그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오랫동안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혼 후 처음 5해 동안은 괜찮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임신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다시 과거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하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윤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었다. 하나. 서연아, 내가 너희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10년 넘게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하지만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였다. 뭐든 말해봐. 정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응, 뭐든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도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동의했다. 제발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하지만 이건 정말로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다. 뭔데?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약속해줘.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윤정은 두 친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약속할게. 하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을 한번 바라보았다. 서연은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말할게. 너희 기억나? 우리 대학 시절에 내가 좀 자유로운 연애를 했던 거. 두 사람은 피식 웃었다. 그 반응에 윤정도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넌 정말 대단했지. 하나가 장난스레 말했다. 무슨 3글자 코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녀는 한동안 잊고 있던 단어를 떠올리며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난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좋았어. 그런데 말이야, 사실 민호가 날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어.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결혼 후 5년 동안은 그저 과거를 떠올리며 온라인에서 몰래 판타지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어. 10년 전 출장 중에 한 남자를 만났어. 업무 관련 행사에서였는데 그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순간부터 어쩐지 그냥 빠져들어 버렸어.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뿐이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몰랐지? 하나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 혹시 임신 중일 때도 그랬던 거야? 하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전혀 아니야. 윤정은 손을 저으며 강하게 부정했다. 임신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였어. 그 기간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어. 오히려 모든 감정이 잠잠해졌었지. 그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난 오히려 그때가 고마웠어. 그동안 나를 안정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어. 서윤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출장을 핑계로 모든 걸 계획했어. 하지만 이건 확실히 하고 싶어. 나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고 모든 걸 철저하게 관리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여전히 변명처럼 들렸다. 모든 검사를 받았고 상대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었어. 어쨌든 나는 그게 필요했어. 민호와 나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그리고 엄마가 된 후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윤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집에서도 각방을 쓰고 있었어. 그게 오히려 편했거든.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형 저택이었다. 수영장, 테니스장, 그리고 별채까지 갖춘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윤정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알고 있어? 아니, 몰라. 그리고 절대 알아서는 안 돼.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모두 예전에 자유롭게 살았잖아. 파티도 자주 했고 너희도 있었어. 준혁이 우리 사이에 들어온 후에도 우린 여전히 함께였어. 그녀는 두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나도 내 몫을 챙긴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민호는 몰라야 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이하나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냥 비밀로 간직하면 되잖아. 윤정은 힘없이 웃었다. 내가 기록을 남겼어. 사진도 있고 받은 선물들도 있어.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난 민호가 날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말인데. 윤정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누군가 그 증거들을 전부 없애줘야 해. 그래야 이 일이 영원히 묻힐 수 있어. 세상에. 윤정아. 서연은 얼굴을 감싸쥐며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결국 깊은 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우리는 친구야.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옳지 않아. 제발, 부탁이야. 윤정은 간절한 눈빛으로 두 친구를 바라보았다. 민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충동을 이길 수 없었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병원에 몇 주만 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젠 다 끝났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그걸 없애줘. 정서연은 이하나를 바라보았다. 이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윤정을 바라보았다. 알겠어. 정말? 응. 우리가 처리할게. 윤정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옷장 북쪽 벽 안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 거기에 금고가 있어. 벽을 왼쪽으로 밀면 숨겨진 공간이 나올 거야. 윤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알겠어.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넌 좀 쉬어야 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알려줄게.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 사랑해. 너희들. 서윤정은 편안하게 침대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을 알기에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녀와 친구들은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었고 이번에도 분명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우리도 사랑해, 윤정아. 이하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조용히 방을 떠났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윤정에게 남은 시간이 그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결국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더 이상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그녀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 했고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강민호, 박준혁, 이하나, 그리고 정서연.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민호와 준혁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윤정이 너무 지쳐 보였기에 그녀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와 서연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윤정아, 우리 다녀왔어. 하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정은 미약하게 눈을 떴다. 내가 말한 곳에서 찾았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과 일기장을 봤어. DVD는 보지 않았지만 다 정리해뒀어. 이하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았다는 걸 알겠더라. 그런데 그건 뭘까? 내 몸에 있던 그 문양 말이야. 윤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쓰러지기 전에는 문신을 새길 생각까지 했었다. 솔직히 내 일기장을 보고 싶진 않았는데 한 장이 우연히 떨어졌어. 정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고 정말 놀랐어. 2,000명이라니? 그 말을 들은 윤정은 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서연의 표정은 단호해졌다. 우린 증거를 다 없앴어.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의미 없는 일이었어. 윤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왜?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민호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하나가 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말이야. 이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라 모르겠지 싶었는데 결국 알게 됐어. 하지만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너 대학생들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그때였어.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때부터 알았어. 넌 사람을 조종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걸. 우린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벌이려 했잖아. 정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난 결심했어.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너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특히 하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 윤정은 당황한 듯 침대를 꽉 붙잡았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작게 신음을 흘릴 뿐이었다.
넌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숙했어. 그래서 나도 내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지.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윤정아. 서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억나지? 10년 전 나랑 민호가 중요한 계약을 따내러 장기 출장을 갔던 거. 윤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도 며칠 동안 갔었잖아. 이하나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을 받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사실 그때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를 배신했다는 걸. 윤정은 크게 동요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가 내가 병이라도 옮긴 게 아닌가 걱정했어.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를 진정시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서연은 스무숨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까지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지. 이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 민호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단한 결의로 변했다. 내가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알아? 윤정은 숨을 삼켰다. 내가 왜 별채에서 살았는지도.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넌 민호를 빼앗아갔지만 결국 너에 대한 진실을 그가 알게 됐을 때 난 맹세했어. 무엇이든 할 거라고. 나도 그랬어. 이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민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옆집을 사도록 도와줬는지 몰랐어? 그녀는 윤정을 바라보았다. 난 내 아이들을 돌봐주는 부모가 되었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지. 난 늘 민호와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넌 항상 다른 걸 원했지. 하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따뜻한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한테는 그조차도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난 다 말했어. 윤정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우리 과거도, 내가 하나에게 했던 일도, 그리고 내가 너한테 했던 일도.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닌 우리를 선택했어. 이해가 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넌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 지난 10년 동안 왜 민호가 너에게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는지.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설마. 그 순간 이하나가 마지막 진실을 말했다. 넌 몰랐겠지만 내 첫째와 둘째 아이는 사실. 하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의 아이야. 난 서연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 몰랐어. 이하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게 한 건 내가 나한테 했던 짓에 대한 복수였어.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난 그녀가 그 일을 해줘서 영원히 고마울 거야.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며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다. 설마. 윤정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게 너희 계획이었어? 그래. 내가 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하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사람들을 조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를 조종했어. 넌 늘 모든 걸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우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민호가 널 떠나지 않은 이유? 이하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우리가 설득했기 때문이야. 내가 필요했거든.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 말이야.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위자료도 없고 양육비도 없고 사업의 절반을 나누어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에겐 완벽한 기회였어. 그리고 나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지. 서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내 몸은 상하지 않았어. 그 몸을 민호가 언제든 가질 수 있도록 말이야.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몸을 쓰다듬으며 자랑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준혁도 처음엔 반대했어. 이하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내가 준혁에게 접근했던 이야기까지 해주자. 그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더라. 윤정아, 난 이해가 안 가. 이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바람을 피운 거야? 민호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아버지인지 알잖아. 사실 우리 너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비웃듯이 말했다. 넌 기록을 남겼잖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이건 민호와 나의 영상이야. 윤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난 그걸 촬영했지. 이하나는 즐겁다는 듯 말했다. 브래드와 함께 있으면서 말이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쉽지는 않더라. 서연과 이하나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었다. 내 몸엔 민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옷 위로 가져가 배 부분을 쓰다듬었다. 난 그의 것이야. 그리고 난 평생 그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거야. 서연아. 윤정은 힘겹게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빨라졌다. 갑자기 간호사가 병실로 뛰어들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윤정을 둘러쌌다. 이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하나와 함께 병실을 나서며 그녀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녀들은 복도로 나와 각자의 남편을 끌어안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고마워. 강민호는 서연을 꼭 껴안았다. 너는 날 구해줬어, 알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오빠가 날 구해줬어요. 그녀는 애정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